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시계 초침은 한 박자도 놓치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시계는 멈춰 있었다. 출근을 준비하던 습관이 여전히 몸에 남아 8시가 되자 나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사원들로 붐비는 길거리, 일정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속에 더 이상 내 자리는 없었다. 머그잔에 커피를 따랐다. 김이 피어올랐지만 손끝은 어쩐지 공허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스스로를 향해 흘러나왔다. 불안이 목을 조이듯 올라왔지만 곧 커피의 온기가 가라앉혀 주었다. 나는 아직 무너진 게 아니었다. 단지 멈춰 있을 뿐. 퇴직 후 처음 맞은 며칠은 낯선 해방감에 휩싸여 있었다. 알람을 끄고 늦잠을 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주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는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할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다. 예전 같으면 그 소리에 재촉당하듯 집을 나섰겠지. 하지만 오늘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모르지만 최소한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건 새로운 선택을 허락받은 것 아닐까. 나는 시계를 다시 바라보았다. 여전히 초침은 또박또박 제 갈 길을 간다. 나도 언젠가 다시 움직일 것이다. 지금은 단지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는 정지일 뿐.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다. 조급해하지 말자. 멈춘 순간도 결국 나를 앞으로 데려가는 과정일 테니까. 집에만 머물면 더 깊이 가라앉을 것 같아 근처 카페로 향했다. 한낮의 햇살 아래 유리창 너머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고 또 누군가는 친구와 가볍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모두가 저마다의 리듬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만 텅 빈 의자에 앉아있는 듯했다. 텅 빈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자유였을까?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일정에 쫓기지 않는 하루.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유는 내게 벽처럼 다가왔다. 벽 너머에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이 달라졌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방향을 잃은 게 아니라 방향을 새로 찾을 기회. 나는 아직도 서툴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거실 한쪽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테이프가 반쯤 뜯긴 채 모서리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대학 시절의 원고 묶음이 나왔다. 빽빽하게 써내려간 글씨, 덧칠된 수정 흔적, 군데군데 번진 잉크. 그 순간 오래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20살 무렵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세상에 말을 걸고 싶었고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서점에 꽂아두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생활비와 안정이라는 무게 앞에서 그 꿈은 서서히 접혀 상자 속으로 밀려났다. 편집자의 길을 택한 건 누군가의 글을 대신 빛내주는 안전한 선택이었다. 한 장, 두 장 글을 넘기다 웃음이 새어나왔다. 서툴고 유치했지만 그 글에는 살아있다는 감각이 있었다. 지금 내 안에 남은 공허와는 다른 뜨거운 떨림이 있었다. 나는 상자를 덮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다시 쓸 수 있을까? 아니, 다시 쓰고 싶은 걸까? 질문은 조용히 마음속에 내려앉았다. 답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오래된 상자는 분명 내 안에 무언가를 두드려 깨우고 있었다. 상자를 덮자 자연스레 오래전 기억이 따라왔다. 출판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원고를 써서 공모전에 낸 적이 있었다. 결과는 탈락이었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깊게 새겨졌다. 나는 결국 안 되는 사람이다. 그 기억은 오랜 시간 나를 묶어두었다.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목소리가 앞질러 나왔다. 그래서 나는 글 대신 편집에 몰두했다. 누군가 묻기라도 하면 편집자가 글을 쓰는 건 욕심이죠라고 가볍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스스로를 포기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잠시 창가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때의 실패가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방향을 잃은 지금도 사실은 그때 꺾여버린 마음의 연장선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생각이 조금 달랐다. 실패는 나를 멈추게 했지만 동시에 그 기억 덕분에 다시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도 깨어났다. 쓰라린 흔적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시 불러내는지도 모른다. 저녁, 딸은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을 마시며 멍하니 서 있었다. 문득 딸이 연필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뭐 하고 싶어? 그 말은 너무 가볍게 던져져서 처음에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러나 곧 천천히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설거지하던 손이 잠시 멈췄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딸은 다시 문제집에 고개를 묻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문제를 풀어내려갔다. 하지만 그 짧은 질문은 거실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다. 나는 뭐 하고 싶을까?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다. 퇴직 전에는 회사의 일정이, 집에서는 생활의 필요가 우선이었다. 나의 욕망을 묻는 일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던진 한마디가 내 안 깊은 곳을 흔들어 깨웠다. 거실 불을 일부러 어둡게 한 채 나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다. 원고지를 넘기며 생각했다. 이 글들은 분명 서툴고 부족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내가 살아있던 흔적이 있다. 딸의 질문이 그 흔적을 다시 꺼내오고 있었다. 나는 한 장의 종이를 손에 오래 붙잡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올라왔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늦었다는 생각이 나를 잡아끌었지만 동시에 늦어도 괜찮다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엄마는 뭐 하고 싶어?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나 자신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며칠 뒤 도서관 게시판에서 글쓰기 모임 공지를 보았다. 눈길이 머물렀지만 손가락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거길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머뭇거리던 끝에 이상하게도 손이 스스로를 밀어내듯 신청 버튼을 눌렀다. 첫날 작은 강의실 문을 열자 낯선 얼굴들이 나를 맞았다. 자기소개가 이어졌고 모두들 조심스레 준비해온 글을 꺼내 읽었다. 내 차례가 되자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짧은 글을 읽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반응이 내 안을 흔들었다. 아직도 내 글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구나. 모임이 끝난 뒤 나는 오래간만에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두려움 위로 아주 작은 설렘이 겹쳐졌다. 멈춰있던 시계의 초침이 아주 조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밤의 공기는 선선했고 가로등 불빛은 길게 그림자를 늘여놓고 있었다. 발걸음을 일부러 늦췄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진 골목에서 오랜만에 내 목소리를 꺼내어 보았다. 늦어도 괜찮아. 나는 아직 시작할 수 있어. 작게 중얼거린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 말이 내 귓속에 돌아와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실패의 기억과 두려움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그 그림자 위로 가로등 불빛이 덮였다. 나는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힘도 자라나고 있었다. 밤하늘에 희미하게 걸린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멀리까지는 아니어도 한두 발자국은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내 삶도 그 정도면 충분했다.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그저 이 길 위에서 다시 걷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시간. 나는 커튼을 열고 창가에 앉았다. 아직 세상은 잠들어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빛을 품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하얀 종이와 펜이 놓여 있었다. 한동안 바라보다가 나는 조심스레 펜을 들었다. 처음 한 줄을 적는데 오래 걸렸다. 글씨가 삐뚤빼뚤했고 손끝은 낯설게 떨렸다. 그러나 그 순간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나는 쓰고 싶다.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심이 종이에 스며들었다. 아직 두려움은 남아있었다. 다시 실패할 수도 있고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멈춰 서 있을 때의 공허와는 달랐다. 글자를 이어가는 동안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분명히 있었다. 실패가 오더라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책상 옆에 놓인 시계가 틱틱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예전처럼 날 재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내 안의 리듬과 맞추어가는 듯했다. 멈춰있던 내 시간이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번져 들어왔다. 노란 빛이 종이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가에 잠시 머물렀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시 펜을 쥐고 두 번째 문장을 적었다. 그것은 서툴고 불완전했지만 분명 나의 시작이었다. 더 이상 완벽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중요한 건 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것,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 나는 종이 위에 적힌 글자를 천천히 읽으며 작은 숨을 고르듯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새벽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삶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